이거는 지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지도인데 가장 물결을 아름답게 그린 거고 아주 단정하게 그린 그림인데 창덕궁에 있던 거를 박정희 때 빼내고 불질러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표지로 한번 썼어요. 고려시대 개경으로 움직였던 기록화가 유일하게 일본의 삼국사라는 절에 일본 승려가 말 타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개경으로 들어가는 요 그림이 남아있는 거를, 이거는 아마 일본화가 그림 같아. 이 그림이 고려시대 개경으로 접근하는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한성부 지역 명칭이 언제부터 생겼나 그러는데 삼국사기서부터 보니까 한성이라는 거, 한양이라는 거 두 개를 다 썼고 고려시대에 이제 한양을 했다가 남경유 수관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명칭 변화가 어떻게 됐나 보고 개경 남권간의 간선대로와 한양부 내 도로망, 그 다음에 해음령 길 5개 길 중에 삼각산에 임금들이 불사하러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그거는 숙종이 남경 개발을 하고서부터인가 그랬더니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바뀌었지만 그 이전서부터 있던 거를 두 길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해음령 보고 굉장히 중요한데 해음사 중창한 거 김부식 기문이 있어서 그걸 찾다 보니까 마침 파주에서 발굴조사를 3년 전인가 해가지고 거길 갔었어요, 몇 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 한양으로 천도했어. 그걸로 많은데 그 배경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불교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여러 가지 이거 시설물하고 뭐 이런 영향이 도성, 성자심리, 금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다 있던 거야. 벌써 고려시대 산에 나무 심고 그런 건 고려 정종 때부터 많이 나옵니다.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사초지를 이 도성, 성자심리에서 멀리 다른 데다 경사대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벌써 10세기 때서부터 10세기 때리면 아마 개성이 20만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땔감이고 뭐고 뭐 이런 거니까 서울도 형편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개발 제한, 수목 심고 이런 것들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사를 뒤지다 보니까 양주, 화산에 운거하였고, 화산은 그 북한산을 화산이라고도 썼고, 남쪽에는 한강에 있는 토지가 평탄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번화한 품이 다른 고을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봄철이 되면 남녀가 만나 놀기를 좋아해 서로 즐기면서 소각인 양조곡을 불렀다. 양조곡이라는 게 고려사에 나와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자꾸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뭐 어쩌고 그랬지만, 삶이라는 건 고려시대가 훨씬 더 자유스럽고 다양했던 거라는 게 저기를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성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백제 아신왕 원년조에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부른 강채가 밤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에 백제본기에. 그러니까 한성이 어디냐? 이제 그게 문제지. 그건 북한산성 얘기야. 조선시대 이전에 유구가 여기저기 나온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거, 북한산에 성을 쌓기 때문에 한성이라는 얘기 있고, 한양의 양은 물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양이라는 의미가 붙는 거예요. 한양 그러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도읍, 한성 그러면 성곽으로 짜여진 북한산에 성이 있는 곳, 도읍.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산 남쪽이고 물을 근거로 해서 한서 북쪽이라는 거는 바로 한성 한양을 설명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돼요. 이거는 19세기에 그 한 건데, 임진강하고 한강을 전체를 놓고 그린 거는 몇 개 지도 중에 이게 제일 좋은 지도인데,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리의 동군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이야. 이게 백악하고 남산자락을 그린 거야, 이렇게. 전후좌우로 이렇게 대칭해서. 그래, 여기가, 흥복산이라는 거고, 여기가 인조가 처음에 여기 묻혔었고, 바로 개경이 여기쯤인데, 이쪽 길, 여기 길, 이게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큰 거, 임진강을 건너는 루트는 세 군데가 거의 확실해요. 이번에 아주 그걸 확실하게 찾았고, 내가 동로 서로라는 거를 뭘 기준으로 했냐면, 여기서는 삼각산이 제일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북한산, 삼각산이 해서 삼각산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동로, 서쪽으로 기어 들어와서 불사하러 오는 거를 서로라고 일단 크게 했는데, 임진강을 건너서 가지가 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번에 다 찾았습니다. 이 대동해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라프하지만 길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걸 써요. 김포 갈 때도 여기쯤에서는 송악산이 보입니다. 잘 보여요, 날이 좋으면은. 그리고 이 강화도, 교동도 이런 데서는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길, 이런 것들이 길인데, 처음에는 이런 코스, 그 다음에 이런 코스, 그 다음에 이 코스도 또 있었어요. 크게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변형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할 일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 대동해 지도 맞았나 틀렸나 확인을 십수년 동안 그려가면서 해서 남은 유물입니다. 이게 대동해 지도 사이즈하고 비슷한 거를 한 게 25만 분의 1. 그래 보니까 거의 개경하고 남경하고 산자락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송악산이 천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큰 산줄기가 내려오는 거,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 떨어지는 것도 같고, 또 하나 물이 남쪽을 감아도는 것도 이게 더 넓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쿠데타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긴 됐는데, 지가 살던 곳하고 비슷한 데가 다 뒤져보니까 한양 땅에 남경이었고, 또 한양 땅이 비슷한 입지관이기 때문에 한 걸로 나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를 다스리려면 도성하고 임금이 있는 데하고 지방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왕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국가가 아니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망이에요. 또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무한정 갈 수도 없잖아. 제트기도 없고. 그때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이 머물러서 쉬고 할 수 있는 게 역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원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물자를 주로 하는 거를 참이라는 게 붙고, 임금님 명령을 받들어서 지방에 가는 거를 저희가 역이라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 쉬고 자게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고려시대는 주로 불교에서 많이 스님들이 여력이 생기면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보니까 그때하고 조선시대하고 역참, 역원을 다루는 체계가 달랐어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데가 개경의 남동쪽, 여기가 청교도라는 그룹핑을 체크해 보니까 이게 다 역들이야. 그러니까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고 그러는 데야, 도달하면. 근데 고려사에 원에 대한 거는 안 나옵니다. 원에 대한 거는 문인들 기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좀 나와서, 청교도에 속한 개성 동남쪽에 있는 역참들이 이것들이 전부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으로 이렇게 조닝을 한 거야, 그룹핑을. 그거는 조선시대하고 나중에 다릅니다. 여하튼 요 역원들이 지금 남경 주변에도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여간 되는데, 여기서 한 군데가 빠져 있어.
어디가 빠졌냐면 남경에 가장 접근하는 남경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남경역이라는 건 대동여 지도에서는 뺐습니다. 지워버렸어요. 남경이라는 이름 있는 건 다 싸그리 다 지워서 남경역이 나중에 원으로 바뀌는데 지금 어디냐면 대광중고등학교 교정이 남경역자재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루트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건 근데 조선시대 보재원이라는 원으로 있었고 기로소 그러니까 2품 이상 된 70이 넘은 사람들이 주로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베푸는 연회 때 거길 썼었어. 누가 아마 격조가 있었던 것 같아.